안녕 여러분. 오늘은 책 후기 영상입니다. 6월에 읽은 책 3권을 소개할 건데 사실 제 생각보다 많이 읽지는 못해서 이걸 6월 독서 결산이라고 말해도 될까?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 책 3권이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책들이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달았는데 목소리가 좀 더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. 6월에 읽은 책 첫 번째는 강하길의 치유의 빛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은행나무와 함께 광고로 진행한 도서인데 이번 영상은 광고 아니에요. 그냥 6월에 읽은 책이라 들고 왔고 그때 영상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.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소설 자체가 강하길 작가님 특유의 그런 차갑고 서늘한 시선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소설입니다. 그래서 작가님의 시선들이 소설 속의 한 문장으로서 기능을 할 때 그 순간 내가 외면했던 어떤 현실의 한 조각이 마음에 콕 하고 박혀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은연중에 내가 외면했던 사실들 있잖아요. 작가님의 문장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괜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고 그런 소설이었어요. 짧게 얘기하자면 주인공 지수가 채수회관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.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을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소설인데 지수의 행동들을 보면서 저를 많이 발견했거든요. 그때 그 영상에서도 했던 말이지만 그리고 이 소설이 훨씬 더 섬뜩했던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사건 해결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분량이 진짜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거밖에 안 남았지? 나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?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진짜 단숨에 읽은 소설이었어요. 여러분 요즘 더우니까 이 소설 읽어보시고 그럼 마음의 서늘함도 한번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소설 읽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몸에 대한 것이었거든요.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 지수가 15살 때 급격한 성장을 통해서 키도 진짜 많이 크고 살도 많이 찐 그런 상태가 돼요. 다이어트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방법들로 살을 빼거든요. 근데 그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어서 더 슬펐어요. 의자 같은 데 앉으면 허벅지가 이렇게 지방이 딱 퍼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. 그럴 때마다 손으로 이렇게 간격을 재면서 내 다리가 이 정도만 가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 학창시절 때도 성인이 돼서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.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내 팔뚝이나 허벅지가 너무 뚱뚱한 것 같다고 거울 앞에서 한 번이라도 마음 쓰여 했던 사람이라면 이 소설에서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다고 느껴졌어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살이 되게 많이 쪘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되게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하지 않게 살을 뺐었는데 그럴 때마다 먹지 않음으로써 내 쓸모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? 그러면 마치 내가 이 다이어트를 성사시키고 있는 사람 같고 내가 점점 정상에 가까운 사람이 됐다? 약간 이런 마음도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런 마음들을 이 소설 속에서 지수의 마음으로 제가 확인하게 되니까 그때 내 생각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했던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건강하면 되는데 과하게 마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나를 막 갉아먹고 좀먹고 있다라는 걸 당시에는 몰랐는데 작가님의 시선이나 문장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.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고 이 책 소개하던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지수의 그 자기 통제적인 성향이 나한테도 분명 있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거든요. 제가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 있거든요. 40페이지의 문장인데 만족스러울 때까지 굶었다. 그게 가장 빠르니까, 효과적이니까. 그리하여 이만하면 충분히 통제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,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버텼다. 잠들기 전 허기가 밀려오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면 무척 뿌듯했다. 아,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냈네. 지수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허기를 느끼면서 하루를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거에 저도 해봤던 생각인 거예요.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의 문장으로 보니까 그때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게 아니야 라고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. 이렇게 몸에 대해서 깊이 통제하면서 생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문장으로 잘 써냈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은 지 좀 됐는데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런 책이에요.
강하길 작가님만의 특유의 서늘함이 꽉 찬 그런 소설이었어요.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짠!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신이인 유이유의 절교 직전의 마지막 대화입니다. 이 책은 제가 도서전에서 산 책이고 거기서 산 책 중에 가장 먼저 읽은 책이에요. 진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인덱스를 이만큼 붙였는데 약간 제 마음 같은 문장들이 많았어요. 이게 대화 형식이거든요.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한 사람이 대답을 하고 또 한 사람이 연관지어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서 대화를 번갈아 가면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책인데 이렇게 말이 잘 맞는데 왜 절교를 하지? 도대체 왜?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. 생각보다 대화 내용이 꽤 진지한데 그러다가 피식거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었어요. 되게 말이 잘 맞는 친구들의 대화를 내가 엿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대화가 의식의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어색하지도 않고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으려면 정말 친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좀 가늠해 볼 수도 있었고 절교를 하기 위해 우정을 나눈 사람들 같아요. 이 사람들. 이 두 사람한텐 절교도 우정의 한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서 절교하자 이게 아니라 우정의 한 단계로서 조금 더 성숙하게 관계를 매듭짓는 그런 방식으로 절교를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정의 완성인 것처럼 느껴졌어요. 그리고 되게 이 대화가 MBTI N의 대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 절교했지? 왜 절교했지? 절교를 다짐했기 때문에 이 정도 깊이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건가? 그러면서 든 생각이 끝이 있다는 사실이 인간에게 큰 자유와 포용력을 가져다 주는 걸까?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게 아직 내 결말을 몰라서 그런 건가? 이런 생각까지 막 뻗어나갔고 만약에 여러분이면 친구랑 절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?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약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절교가 예정되어 있다면 저도 좀 더 자유롭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?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. 중간중간 되게 귀여운 낙서도 한두 개씩 나오고 마지막에 두 분의 사진이 나오거든요. 나 마음이 너무 아파. 왜 절교했을까? 이 두 사람도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절교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. 내 생각을 조금 더 증폭시켜주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더 아쉬운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는데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. 절교하려던 마음이 계속 변해간다. 이 시시콜콜한 그러나 어딘지 깊숙한 순간들을 여기 꼭 잡아두고 싶었다.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그렇게 절교하기 위해 우정했다. 왜 떠나야만 했지? 절교하기 위해 우정했다라는 말이 너무 속상해요. 내가 절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친구를 잃은 것 같아. 그래서 이 책이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내가 살면서 언제 타인의 절교 순간을 이렇게 책으로 만나볼 수 있겠어요. 좀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.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한테는 절교도 우정의 한 종류였던 걸까요? 아무튼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.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든 책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6월에 읽은 마지막 책은 GV 빌런 고태경입니다. 이 책은 예전에 은행나무에서 보내주신 책이에요. 계속 갖고 있다가 좀 재밌는 한국 소설을 읽고 싶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진짜 빨리 읽었어요. 이 소설이 되게 재밌는 소설이에요. 문장이 쉽고 전개도 꽤 속도감이 있었고 공감을 살 만한 포인트들이 꽤 많았습니다. 이 책이 기승전결이 굉장히 뚜렷한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완전히 마음에 든 소설은 아니었어요. 뭔가 제 마음에 남는 그런 문장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이 앞선 특징들을 다 잠식해버릴 만큼 큰 장점은 나도 무언가를 쓰고 싶게 만든다는 점이었어요. 읽다 보면 무언가를 만들고 싶고 쓰고 싶고 어떤 창작이라도 막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날뛰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가끔 책을 읽다 보면 나도 이런 걸 써보고 싶다라고 만드는 책들이 있거든요. 그런 책들 중에 하나였어요. 저는 그게 참 신기하고 좋더라고요. 이 책의 줄거리를 짧게 설명을 하자면 젊은 영화 감독인 조혜나가 GV 빌런 고태경의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벌어지는 이야기
고태경입니다. 여기 이 사람이 고태경이거든요. 매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영화관에 나타나서 GV 때마다 질문들을 막 엄청 날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조혜나 감독이 영화를 하긴 하는데 막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런 와중에 내 영화에 관해서 되게 아픈 곳을 푹푹 찌르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고태경을 만나게 된 거예요. GV 빌런이니까 어떤 건지 조금 예상은 가시죠? 이 두 사람이 같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기승전결이 있고 되게 영화의 장면들처럼 진행이 돼요. 보니까 작가님이 영화 연출하신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 관련된 어떤 단어들이나 그런 설명들이 나올 때 굉장히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확실히 전공했던 사람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실성 있고 세심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가 막 나오는데 솔직히 앞부분? 한 중반부까지만 해도 그냥 술술 읽혔거든요.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나도 무언가를 자꾸 쓰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가슴속에 묻어둔 어떤 작은 열망의 씨앗들이 작가가 써놓은 장면들로 인해서 그게 막 우후죽순 자라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내 열망을 콕 건드려서 팡 터지게 만드는 느낌? 솔직히 이 소설을 되게 기대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무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도 무언가를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열망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은은하게 생각이 날 것 같더라고요.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우물 있잖아요. 내 마음속에 우물 같은 게 있는데 작가님이 갑자기 내 우물에 놀러와서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걸 이렇게 쑥 내려가지고 내가 손대지도 못할 만큼 깊숙하게 묻어두었던 혹은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어떤 열망의 우물을 작가님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이었어요. 그게 전 이 소설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신선했던 거. 작가님이 남자분인데 화자가 여자거든요?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. 성별을 바꾸더라도 작가가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막 내 마음을 퍼붓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적당한 선을 지킨 그런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또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서 그런지 뒤에 평론가님의 추천의 말이 있거든요. 이 말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. 자기 것을 계속 세상에 내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게 어떤 형태로든. 그런 사람이라면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표지를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. 이 자세부터가 너무 GV 빌런 같긴 해. 이 앞에도 너무 웃겨요.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. 그런데 이거 꼭 합평하거나 어떤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서 꼭 잘 읽었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. 근데 이 멘트를 앞에 갖다 넣은 게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. 장면이 상상이 잘 돼가지고 되게 읽기 쉬운 소설이었어요. 이렇게 6월에 읽은 책은 딱 3권이었고 오늘 되게 열심히 떠들어봤는데 한 권 한 권마다 제가 생각을 되게 오래 하게 만든 책들이어서 6월은 꽤 매력적인 책들을 많이 만났다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책 후기를 빙자한 나 홀로 독서 모임 같은데? 그리고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좀 느낀 점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. 비문학은 사실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법을 알려주고 내 세계를 조금씩 확장시켜준다면 문학은 내가 잃어버렸던 마음을 찾아주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혹은 나도 모르게 외면했던 마음을 찾게 도와준다. 그리고 우리 삶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. 내가 너무 문학만 좀 많이 읽었나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문학과 비문학을 통해 내가 느끼는 건 뭘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써놓은 글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마음에 여유가 좀 있으면 문학을 되게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여유는 없는데 좀 공허하고 기운이 없을 땐 비문학을 되게 많이 읽는 것 같아요. 내가 현실에서 조금 멀어져서 과하게 걱정하고 있을 땐 사실을 나열해 놓은 비문학이 최고인 것 같고 그렇게 비문학으로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둔 다음에는 재밌는 문학 이런 걸 찾으러 가게 되나 봐요. 그래서 전 모든 종류의 책은 세상에 필요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한 권을 읽어도 두 권을 읽어도 무언가를 얼마나 깨달았느냐?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깊은 사유를 했는가?
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권수에 집착하지 말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. 전 가끔 여러분 댓글 보고 이 책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 당장 사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재밌는 책 있으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. 오늘 후기는 진짜 후기 같았다, 그쵸? 책 소개 이런 것보다 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말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.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7월에도 열심히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7월 독서 결산도 영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영상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 안녕.